네, 반갑습니다. 활화산 진행하는 박지하 정책선정국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화물연대 20년 투쟁사 이제 곧 출간이 될 건데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화물연대 20년 넘게 활동하시면서 조직을 같이 이끌어 오셨었던 동지들과 함께 화물연대 20년 역사를 한번 같이 기억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 대구 경북 지역 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동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6기 때 위원장을 했던 박원호입니다. 네, 저는 전북지부 지역본부 조합원 신성철입니다.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준서입니다. 동기들 반갑습니다. 2002년 10월 27일에 이제 공식 출범한 것으로 저희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전부터 이제 화물연대 출범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이제 해주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화물차를 끌고 다니다 보니까 네. 그 사회적으로 같은 운송하는 과정이 이런 과정 속에서 운송비도 운송비지만 첫 번째적으로는 너무 그 괄시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고, 괄시. 네. 어떤 짐실로 가든 뭐 들었든가 그런 것도 있고, 또 한편적으로는 우리가 하는 거에 대해서 운송비 같은 게 이런 게 너무나 이제 적고, 그리고 운송비 목적이라기보다도 뭔가 그 운송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뭔가를 한번 조직을 해보자, 만들어보자 하는 데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시작이 된 원인이 그렇게 된 거예요. 안 그래도 그 다른 선배 동지들께도 말씀 많이 들어보면은 맨 처음에 뭐 배차 직원이 진짜 막 조카뻘 막 배차 직원이 와가지고 이름 막 부르면서 막 김씨 막 뭐 이러면서 욕하고 막 이런 얘기들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진짜 불같이 일어났죠. 그때가 막 화물연대 지금도 2만이 넘지만은 그때는 한 3만 넘었을걸요, 처음에는. 그 우리가 보면은 지금 뭐 그 민주노총의 역사, 그 화물 노동자의 역사, 그 노동자의 역사 같은 걸 보면 우리 87년도에 나는 다 운전하게 되면서 그 많이 봤어요, 이런 것들을. 예. 조그마한 공장에서 막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하다못해 제재소 같은 데서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짐실로 다니고 다 해봤으니까. 네네. 아마 거기서 쭉 봐왔던 기억들이 우리가 화물차 가지고 우리 이렇게 뭉치면 되겠다라는 그때 그런 신념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원동력이 되고, 아마 그때 당시 그 조직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그런 것들 염두에 두고 많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시작점이 그렇게 된 것도 그렇죠. 맨 처음에 이제 만드실 때부터 노력하셨던 동지들도 계시고, 이제 만들어진 다음에 소식 듣고서 참여하신 동지들도 계실 텐데, 이제 맨 처음에 이제 화물연대 가입하실 때 그때는 이제 그럼 어떤 기분이셨던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보고 네. 나도 그 동참하고자 하는 생각이 처음에 없었어요. 네. 왜 첫 번째 있냐면 다른 기업 이런 노조 같은 경우에는 결성하기가 좀 쉬워요, 우리 안에서. 근데 우리는 뭐 전국 팔도에 다 흩어져 있다 보니까 이걸 한 군데 모아내라는 게 그때 당시 내 생각으로는 야, 이거 불가능하지 않겠나라는 생각까지 있었어요. 나는 좀 늦게 가입을 했었고, 그때 가입하면서 느꼈던 게 이거 변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내 스스로 나는 느끼고 가입을 했어요. 아까 뭐 얘기했다시피 운송료 문제도 있지만은 회사의 어떤 뭐 경비라든지 이런 값집이 상당히 심했어요. 예. 뭐 아예 뭐 사람 취급을 안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인 분노가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한 군데에 힘을 탁 모으지를 못했기 때문에 아마 떠있는 분들이 이제 이런 그런 분노를 모으면 충분하게 결집할 수 있겠구나 해서 그 선배님들이 그렇게 좀 만들었다 생각합니다. 내가 40대에 가입을 했는데 그때 뭐 형님들 어디 뭐 신선대 그 5월 파업하고 8월 파업할 때 저는 짐을 싣고 갔었어요. 그 현장을 짐을 싣고 갔었어요. 예. 그때 그 신선대에서 모여있던 그런 동지들이 나를 향해서 물병이 날라오고 돌이 날라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좀 부끄러웠지, 솔직한 얘기로. 이제 그 수건을 얼굴을 가리고 그 현장을 통과하는데 몇몇 조합원들이 차를 다 띄워오고 그랬어요. 이제 내 차를. 예. 그때는 뭐
눈에 불이 번쩍번쩍 할 정도로 위협을 느꼈어요. 상당히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거 내가 이래야 되겠나 하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탁 스치는데 그 양산에 있는 그 아는 사람이 전화가 왔었어요. 그 형 얼마 받았어 그러더라고요. 그래 나 뭐 살라고 왔는데 지금 하면 가슴이 좀 짠한 그 얘기인데 그 동지는 세상을 달리 했는데 형 진짜 하루 해서 10일 이상 먹고 살 수 있나? 형 우리는 이렇게 있는데 형 진짜 형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딱 그 내뱉으면서 두 번 다시 이쪽으로 오지 마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겠다 얘기하고 나오면서 이제 안 되겠다. 그러고 나서 한번처럼 손을 놓으려고 했어요. 벌리고. 그러다가 가입하는 계기는 나는 피부를 느꼈어. 이제 직접적으로 어떤 내가 필요해서 된 게 아니라 내를 향해서 달려드는 그런 노동자들의 눈빛을 보면서 솔직히 무섭더라고. 물병, 돌 다 날라왔었어요. 네. 그래서 이 내가 내 혼자 살겠다고 이거 하는 건 아니겠구나 싶어서 그래서 가입하게 됐죠. 저는 제가 2003년 3월 24일 날 가입을 그때 당시에 했는데 네. 인터넷으로 가입했거든요. 인터넷으로요? 네. 그때도 인터넷 좀 있었어요. 그 제가 직접 그 화물연대 인터넷 들어가서 가입을 했는데 22년도 그때 발기가 그때 10월 달인가 했죠. 예. 그때서부터 했던 동지가 나를 화물연대 가입시키려고 5개월을 쫓아다녔어요. 나를. 네. 그 대충 그 기간이 맞더라고요. 한 5개월 쫓아했는데 지금은 그 동지가 지금 충남 지역에서 가스 차 하는데 네. 그 동지가 5개월 쫓아다니는데 내가 그래 알았다. 그래서 제가 화물연대 가입을 했어요. 가입하고 얼마 했으니까 그때 가천 집회가 그때 몇 월 달이죠? 첫 집회가 5월달. 5월 달에 또 갔다 와 가천 집회를 이제 화물차를 끌고 갔죠. 그때는 버스를 간 게 아니고 내가 끌고 다닌 화물차를. 일하는 게 없네요. 그래가 막 가천 집회 가니까 정말 이 가슴이 뭉클해지고 화물연대 조합원들 꽉 모여가지고 가천 그 운동장 꽉 모였어요. 진짜 나는 처음 이제 그런 집회를 참석하다 보니까 네. 정말 가슴이 뭉클해지고 이 조직에 진짜 몸을 한번 부설리 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좀 들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딱 첫 집회가 다운한다부터 이제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 이 우리가 이제 그 출범식을 하기 이전에 네. 어쨌든 많은 동지들이 그 가입 원서를 들고 이렇게 휴게소를 다니면서 이제 가입 원서를 받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5월 30일 날 과천 우리 그 노동자 대회를 하고 나서 뭐 5월 총파업이 이제 포항 그 총파업이 일어났고, 그 과천 청사 갔다 와서 바로 그 총파업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 총파업 노사당 합의를 끝내고 그 이후에는 막 정말 이 가입 원서가 얼마나 많이 들어왔냐 하면은 막 지부마다 막 진짜 이 정리를 못 해가지고 한 달씩 두 달씩 이렇게 네, 중앙에다 올려주면은 그때 대학생들 알바를 써가지고 입력을 시켜가지고 할 정도로 그렇게 그 당시에는 막 가입 원서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때 포항으로 가는 건 박상준 그때 동지가 그때 별세해가지고 예. 포항은 바로 총파업 들어가고 그때 김달식 전 위원장이 그때 지금 본부장을 했죠. 그때 그래 포항 차들은 그때 바로 들어가 차를 바로 세웠고 울산 같은 경우는 울산 갔다가 그 다음 날 총 한 80대를 끌고 그 합류를 하게 됐죠. 그 정상관 옆에 그 옆에 차를 쫙 대놓고 벌써 가니까 이거는 완전히 뭐 포항에 뭐 화물차가 한 대도 안 돌아다녔으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차를 딱 세워놓고 포항 포스코가 그 문이 몇 개 되잖아요. 예. 그러면 그 걸어갈 수는 없으니까 뭐니까 화물차에다 타라. 적자면. 적자에 다 타고 한 20명 30명이 타가 이제 화물차로 이제 수송하고 그때는 이제 정말 이제 포항에 우리 그때 비도 많이 왔어요. 비도 많이 가니까 현상과 물이 완전히 뭐 우리 생각에 똥물같이 보이더라고. 그 식판에 밥을 먹고 그 현상과 물에 씻고 네. 그것도 식판 갖다 놓고 또 투쟁하고 그때 처음에 그때 투쟁은 이제 포스코가 항복하고 화물연대가 승리하면 투쟁이 됐죠. 그때서부터 이제 막 우후죽순적으로 이제 각 지역별로 이제 총파업이 이제 계속 이어나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잠깐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4월 이제 2003년 이제 4월 27일이었나요? 이제 박상준 조합원께서 이제 그 생활고 때문에 이제 좀 돌아가셨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대책 마련해라. 정부가 이거 화물 노동자들 이제 처우 같은 것들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생긴 일이다 하면서 이제 저희 조합원분들 한 6,000명 넘게가 이제 과천청사 정부청사로 다 몰려가가지고 했었던 거 그 당시 이제 과천 화물연대 첫 번째 대형 집회였죠. 예. 그렇게 하고 내려와서 포항에서 이제 파업이 들어가면서 방금 전에 말씀해주신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또 부산에서는 또 다른 일들이 또 벌어지고 있었잖아요. 이제 최북남 열사께서 네, 선저전으로서. 네. 그때 얘기를 살짝 한번. 그 당시에 이제 포항 파업이 벌어지고, 예. 아까 말씀하셨던 울산에서도 막 연대도 오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막 그 포항에서 파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부산에서 막 파업이 일어나고, 네. 울산에서 이렇게 도미노 같이 이렇게 파업이 일어나면서, 전국으로 막 이제, 확산돼서 때였죠. 예, 확산이 대산에도 그때 막 일어나고, 네.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이제 최북남 열사는 김해 톨게이트 앞에서 이제 파업 기간 동안에 이제 함께 하자라고 이제 유인물, 선전물을 주는 과정에 어쨌든 그때 운전을 했던 화물차 유인물을 주기 위해서 다가갔는데 뭐 겁을 먹었는지 뭐 어떻게 했었는지 이 우리 최북남 열사가 차에 매달렸는데 그거를 그냥 막 차가 움직이면서 어쨌든 그렇게 이제 불의의 사고가 이제 최북남 열사가 이제 발생을 했고. 그래서 이제 최북남 열사께서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제 전국에서 이제 좀 다시 되게 이제 분노가 좀 많이 올라오시고 그래서 이제 2003년 5월에 화물연대 첫 번째 총파업으로 돌입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 당시에 좀 총파업 한가운데서 좀 느끼셨던 바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5월 파업을 거치면서 뭐는 그 다음부터 뭘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짜 화물연대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뭐 될 수 있다라고는 그런 신념으로 그렇게 했지. 그때만 해도 아주 대단한 게 있었죠. 그런 데 했었습니다. 그때가. 그때는 좀 많이 힘들었죠. 지금은 그래도 이제 안정화가 됐지만 그때는 화물차를 가지고 무슨 파업을 한다, 행사를 한다가 뭐 화물차를 움직여야 우리 돈을 벌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거는 벌써 머리에 생각을 못 하고 차를 뭐 보름이든 뭐 한 달이든 뭐 세워놓고 그런 집회라든지 서울 가는 부산 그때는 이제 부산역 집회를 많이 했잖아요. 초창기에는. 그때는 우리 호주머니에서 10,000원씩 내가지고 버스를 내고 우리 가고 그랬잖아요. 그때 돈이 없어서. 네, 그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지방에서 이제 서울로 이제 막 우리 저 고려도를 가고 어디를 가는 막 버스를 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돈이 없었어 솔직히. 네. 그러면 그 버스 탄 사람끼리 돈 10,000원, 20,000원 주는 거야. 그 돈으로 버스비를 하고, 네. 그 돈으로 버스비를 하고 가고, 그 돈으로 또 끼리끼리 해서 밥도 먹고, 밥도 먹고, 밥도 먹고.
우리 그걸 때 그때 사실 5월 총파업은 아까 우리 박원호 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거 안 될 거다라고 전부 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5월 총파업을 하면서 정말 이 화물 노동자들이 조합원이 됐든 비조합원이 됐든 이 요구에 동참을 해가지고 정말 이 포항 바닥에는 뭐 물류가 다 뭉쳤고 네. 뭐 화물차가 한 대도 안 다닐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멈추면서 이제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냈죠. 네. 그래서 11개 항목에 대해서 이제 합의를 하고 지금 우리 뭐 도로비 할인이라든가 물가 조소금 나오는 거나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5월 총파업으로 인해서 우리 조합원들도 굉장히 자신감을 가졌죠. 하면 된다.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아쉽지만 이 합의가 이제 노사정 합의를 했는데 안 지켜진다고 네. 불과 몇 달 만에 이제 다시 재파업돼 가면서 네. 좀 화물연대가 어려운 이제 좀 힘든 과정을 좀 겪게 됐었고 사실 이게 우리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아니고 하루하루 벌어서 먹는 노동자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파업을 하면서 이 보름이든 한 달이든 차를 세우면은 이 사실 이 후정이 한 5개월, 6개월씩 이렇게 가거든요. 예. 그런데 5월 총파업을 하고 또 그 파업에 쓰는 비용은 전부 다 우리가 십시일반 내가지고 전부 다 그 또 돈을 쓰면서 파업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8월, 9월 파업 들어가면서 어쨌든 굉장히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2차 총파업이 8월에 들어갔었던 거였고 그 당시에 이제 5월에 한번 그 정부에서 한번 당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엄청 전방위적으로 싹 다 이제 탄압 기조로 돌변해서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만들어졌던 이제 업무 개시 명령제가 이번 22년 총파업에서도 다시 이제 윤석열에 의해 가지고 좀 악용됐었던 그런 역사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되게 요 총파업을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자신감들이 붙고 좀 노동조합으로 이렇게 뭉치게 되는 어떤 원동력이나 계기가 됐던 것 같네요. 네, 그렇죠. 네. 우리 실질적으로 그때 차 하루 세우고 한 달 세우고 오면은 그 파업에서 승리했다고 어쩐다고 하던 사람들 그 모든 그때 못 보는 피해는 다 본인한테 오는 거예요. 다 네. 주변에 다. 근데 우리가 하나 기분 좋은 것은 이겼다는 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동되는 거잖아요. 아까 그 돈 같은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가지고. 자금만 많으면 그러니까. 좀 뭔가 있었는데 자금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나마 일하는 사람한테 야 너 2만 원 내, 3만 원 내, 5만 원 이렇게 못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자발적으로 그 집회 가난한 부모님 털어서 그 돈 가지고 이렇게 썼던 것이 이제 우리가 20년이 넘다 보니까 지금도 조합비도 많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나는 거예요. 좀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스튜디오도 보고 얘기하는 이러는 거지나 그때 당시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거지 있는 것들을. 내 같은 경우에도 그 5월 파업에 뭐 물병하고 여기다 뭐 형님이 안 던졌을 건데 그 물병이나 돌을 맞으면서 그 지나가는 그 순간에 내가 가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솔직히 해야 되겠다. 이게 뭐 내 혼자 해서는 안 될 문제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 부친이 상당히 좀 완고했어요. 부친이 공무원 출신이 돼가지고 경찰 출신이 돼가지고 그 노동조합을 하면은 하루 종일 욕을 하는 거예요. 집이 풍비박산할 정도로 너희들이 뭘 안다고 예전에 우리 없던 시절에 다 노력했어. 이만큼 사람들이 살만하니까 배가 부르니까 저런다고 니는 말저기 하면은 니는 야구는 끝이다. 아예 뭐 쳐다도 못 보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때는 뭐 정부를 향해서 뭐 욕도 하고 아버지 굉장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아버지 몰래 나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까 말했듯이 그 얼마 돼서 8월 파업을 했잖아요. 그걸 보면서 내도 그때 보면 이건 아니다 싶은 정도로 생각해요. 이제 왜 5월 파업에 어떤 그 승리를 했는데 바보 아닌 이상은 내 생각에는 정부에서 또 두 번 당하지는 않을 것인데 너무 성급하게 당하겠다 생각이 딱 가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아직 뭐 실패라고 뭐 하겠지만은 타격이 좀 컸지요. 그래서 나는 생각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가 막 집안에 그런 뭐 분란이 있었는데 뭐 가입하는 걸 좀 접고 그 시간이 지났다고. 근데 그 당시에 아까 뭐 형님들이 했다시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은 꿀떡 같았는데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쉬우면 잘못 였어요. 이럴 수도 없었고. 근데 그걸 때도 불구하고 보름씩 한 달씩 차를 쉬었다는 생각은 초창기에 그 멤버들 보면은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간부들뿐만 아니라 그 함께 했던 조합원들이 열정이 저는 대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 덕분에 지금까지 이제 할부 같은 것도 그때 정상적으로 하물랜드 조합원들은 할부를 정상적으로 연 사람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계속 밀리고 이래가지고 한번 빚을 내가지고 내고. 근데 그때 당시에 17만원으로 우리 버스비하고 다 내고 뭐 만원 2만원 그때 당시에 만원 2만원이 큰 돈이거든요. 2004년도에는 네, 큰 돈이지. 그래도 그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지금 있으면 다 그럼 다 내고 또 집회 갔다 와서 또 나중에 또 식당에 가면 또 돈 내고 그래도 그게 좋더라고 그때 당시에는. 그때 당시 우리 조합원 웬만히 다 이렇게 똑같은 마음이 있을 거야. 어디 특히 일지tek 그 투쟁이고 그 일지tek 그 전에 또 경동 거기 그 투에도 차 타고 가다가 그냥 관계없이 그리 가는 거예요. 그냥 길차로. 그러고 거기 가서 하루 이틀 또 있다 또 집 어디 가고 집에 가고 이제 들고 오고 어디 그 충주 파업 있으면 또 충주까지 또 가. 차가 대산 뒤지셨어. 대단까지 가. 많이 보이죠. 그 예전에 우리 수창기 멤버하고도 할 수 있지만 그전 때 그 멤버들은 지금도 있어요. 네. 지금도 그리고 하물는데 아무리 우리가 사람이 많다 하더라도 옛날에 그런 동료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때 그런 동료들하고 지금 그때는 하면 좁은 문상만 떠도 지금도 다 차고 화물차 끌고 찾아가가지고. 그렇지. 그때는 진짜 좋았다고. 예. 그때 부모님 그때 모르는데 그거 조합원 이후로 맞아요. 대구로 나가지. 가고 뭐안 갈 데가 어디 있어. 지금 하차하고 빈차로 끌고 가고 대단했지. 그게 짐실을 근데 놓고 열의가 진짜 있었지. 지금 보면 그때 그렇게 행동했던 것들이 지금도 나는 내가 22년 3년 동안 했다가서 지금까지 화물이 하는 거에 후회를 지금도 안 해요. 한 번도. 근데 누가 주변에서 사람들한테는 형이 뭐 왜 이렇게 사는 것도 있는 말도 하지만 없으면 없죠 사는 것이고 있으면 있으면 사는 것이고 그냥 오로지 지금 여기 이 동지들 다 그래. 그냥 화물 연대 어떻게 하면 더 인간답게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신념 때문에 인생까지 오는 거야 이게. 그거 아니면은 그때 그런 초기 때 그런 정신 그런 마음가짐이 지금까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2005년으로 넘어가서 이제 김동윤 열사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산하신 해였죠. 그때 얘기를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당시에 이제 좀 생활고도 있으셨고 이제 요거저거 하셔야 되는데 이제 세무서에서 유류보조금이 압류되시면서 사실 좀 결정적으로 좀 이렇게 좀 산하하시게 된 계기가 됐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압류된 게 그 부가세를 내지를 못했으니 일을 못하다 보고 뭐 물량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부가세 신고를 하면 부가세를 가지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부가세는 목세거든요. 지방세도 목세입니다. 그 세금을 이제 납부를 못한 거지 이제. 집때 납부를 못하니까 이제 김동윤 열사 통장을 압류를 했고 그 압류된 통장이 비어 있는데 그 김동윤 열사가 세무서에 가서 매달 갚겠다는 그런 약정을 했어요. 내가 알기로. 맞아요. 한참이 다 못 갚으니까 매달 이렇게 하겠다고 세무하고 그 세무 합의를 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세무서에서 그대로 지켰으면 괜찮았는데 그 김동윤 열사 그 추석 앞두고 얼마 안 두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유료 환급금이 이제 김동률 통장으로 들어오니까 그 약속을 깨버리고 있는 그대로 싹 다 뽑아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김동률 사가 그 약속 파기잖아 따지고 보면은 거기에 분노를 느꼈고 그래서 스스로 김동률 여사 그 계기를 해서 또 하나 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지 이것들은 다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또 하나 나왔던 것이 그 압류 금지되는 게 이제 그때부터 압류를 못 하게 하는 거야. 법으로. 법으로 국가보증 같은 거 주는 거에 대해서 손 못대게. 손 못대게. 그런 사람들이 뭐 김동률 하나뿐인 것들이 겁나 많았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 압류도 안 되는 것 이런 자체도 이거 뭐 화물연대가 이런 투쟁추 그 하나의 희생되고 그런 투쟁추를 이러는 것 중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겁나 많아요. 그것도 역시 그래 우리가 이런 투쟁추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열사께서 산하하신 다음에 열사대책위가 꾸려져서 이제 열사 투쟁을 한 거죠 저희 조직에서. 그래서 이제 유가 이제 그 압류 금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쟁취를 하게 된 또 계기기도 했습니다. 네. 2006년으로 넘어가서 이때 또 저희 화물연대가 정말 대단하게 투쟁했었던 이제 삼성을 상대로 맞짱을 떠가지고 저희가 이겼었던 사건이 있었죠. 네. 삼성 투쟁이 있었는데요. 다들 사실 계속 다들 함께 이제 그 현장에 계셨을 것 같은데 이때 어떻게 좀 시작됐던 건지 기억나시는 분께서? 그게 삼성 투쟁은 이제 극동분에 51명의 조합원이 해고된 투쟁이었고 전국의 동지들이 다 모여가지고 또 그 하나뿐인 재산을 다 끌고 삼성 투쟁에 하남공단 그 1번 도로에서 9번 도로까지 완전히 다 이 봉쇄하는 그런 이제 투쟁을 벌이셨는 이 삼성 투쟁은 그런 투쟁이었거든요. 하여튼 뭐 그때 전국에서 정말 많은 동지들이 이제 차량을 끌고 오고 1번 도로에서 9번 도로까지 전부 다 뭐 차량으로 다 봉쇄를 하고 그게 이제 우리 벚꽃놀이로 하여튼 그날 벚꽃놀이를 하는 날 뭐 눈 왔어요. 눈이 막 엄청나게 막 그때 한 4월 달인데 3월 말 그래서 눈이 엄청나게 많이 오고 그래서 그 봉쇄 투쟁을 하고 전부 다 그 조선대학교로 그때 이동을 했어. 그 조선대학교에서도 그때 하여튼 학생회를 통해서 조선대학교 들어갔는데 하여튼 뭐 폐교인지 폐교 야 굉장히 뭐 열악한 데가 숙식을 하기 위해서 뭐 가서 막 스티로폼 사오고 해가 뭐 비누로 사오고 해가 막 다 해놓으니까 또 경찰들 백립들이 또 침탈한다고 그렇게 해서 막 또 꿈도 새벽에 또 서울로 또 기차 타고 버스 타고도 서울로 또 다 이동하고 철저는 우리가 서울로 올라가는 과정 중에서 조합원들도 그냥 윙반 있는 차들은 윙반 있는 차들은 타고 가고 그러면 기차 타고 가고 방송차 타고 그리고 다 올라가는데 거기 다시 모인 자리가 이제 영등포 노타리 옆에 있는 대형 빌딩이라고 거기가 총련명이 민주가 몇 층에 있었던 그 옆에 보면 잔디공원 공원이 있었던 거기에 그 많은 사람들 또 다 모였지 거기서. 그리고 그 또 며칠 있다가 합의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다 내려가지고 또 차 끊고 차는 그때 이제 놈들이 다 이리 끊고 저리 끊고 해갖고 다 압류당한 상태. 아마 지금 차 같았으면 잘 안 끊어졌을 거야. 전자식이야. 지금 차 그때도 뭐 못 열었어요. 스카니아들하고. 그런 차들 못 열었지. 근데 웬만 차는 다 이러고 다 끌고 그냥 한층 봐갖고. 그 삼성이라는 데는 노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문호조 막 이러면서. 뭐 철칙이적으로 노조를 인정 안 하는 거니까 그 삼성을 해가 시작했다는 것이 조금 솔직하게 좀 불안불안했어요. 정부에서 분명히 가만히 있잖아. 이거는 그 5월 파업 때 당연히 있기 때문에 초기에 진압하려고 완전 막 대거병력을 투입할 거라는 거. 뭐 말단 내도 그걸 알았으니까 이거 해가 이길 수 있겠나 진짜 솔직한 얘기로 엄청난 이거 뭐 지면은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는 근데 우리 조합원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차를 가지고 운전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화물노동자들인데 그 차가 자기 전 재산입니다. 예. 그 전 재산을 딱 그렇지. 그 삼성이라는데 그거 다 처박아보고 그게 처박아보고 하나도 열애 없이 다 처박아 내 전 재산을 그 올빵시키고 그 지침 말 한마디에 다 움직이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는 게 나는 그게 대단한 거지. 지금 생각해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같으면 그 차 박으라고 박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지금도 만약에 그런 지침이 하달에 되면 박는다고 저는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맞겠지. 네. 그걸 먹었지. 그 전에 그때 당시에 그 새끼들이 처음으로 그걸 써먹은 거야. 컨테이너를 갖다가 2층으로 싸갖고 사벽을 싸버린 게 이제 하나 못 들어게, 우리 못 들어가게. 그걸 싸갖고 그걸 막 높으로 끌어내려고 했는데 광주에 가니까 광주에서 광주에 그 또 그래. 그놈들이 그렇게 또 만드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그걸 해보잖아 콘테이너. 갖다 줬지 그것도. 줄 묶어가. 가지고 컨테이너 끄집어내고 어. 그렇게 이제 삼성으로 밀고 들어갔는데 짱을 잡겠지. 하여튼 토끼머리에 잡히고 예. 그러니까 감독을 하여튼 돌다가 와. 그 당시에 저도 그 토끼머리에 걸려가지고 그때 위원장님도 그랬어요. 말려 그래 그때 최일원 동지하고 예. 내하고 몇 명 잡혀 들어가가지고 근데 뭐 이게 보통 연행이 되면은 서로 보통 전부 다 가는데 네. 서로 안 가고 그 구분도로 있는데 그 보면 그 소방서 있는데 거기 버스에 태워가지고 거기 우리 있었거든. 예. 대기하고 아, 있었거든. 버스 안에서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삼성 앞에 이제 우리 조합원들이 이제 결집돼 가지고 빨리 연행된 동지들을 그 안 풀면 우리 못 간다 안 네. 간다 안 끝낸다. 그렇게 다 해가지고 나왔지. 뭐 김밥 먹으면서 그 밤에 막 촛불 들고 그 막 그렇게 시위하면서 어쨌든 이제 우리가 풀려나가지고 그때 하여튼 토끼머리로 걸려가지고 몇몇 동지들 정말 대한민국 최고 최고 기업이었고 그 당시에도 예, 그래가지고 정말 온갖 그 국가에서 이제 막 경찰들도 엄청 막 특공대도 막 몇 개 보내고 막 닭장차들 막 끝도 없이 이렇게 내려오고 그 와중에도 저희가 정말 승리했죠. 승리해낸 정말 그런 엄청난 투쟁이었고 예. 그래가 그 결과 이제 해고당하셨던 이제 조합원들 복직하시고 아직도 지금 극동 동지도 아직도 있을 거예요. 예. 아직도 있어요. 거기에 있었던 투쟁이었습니다. 또 조선대에서 또 심탈한다 해가지고 그 전부 다 또 서울로 또 이동을 하고 네. 나는 그렇게 이동을 했어요. 나는 그 조선대 있을 때에 내가 배낭을 메고 갔었는데 의리에 있던 전북지구 조합원들의 휴대폰이고 테라스고 다 뺏었어. 다 압류해가지고 내가 백에다가 왜냐면 이제 통화되면 안 되니까 네. 통화 싹 압류해서 나는 다 압류해가지고 내가 그놈 그대로 서울까지 갖고 가고 소주 다 먹거든. 안 무거웠어요? 무거웠지. 내가 그 정도로 그때 기억이 추억이 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 이 동료들도 야너 휴대폰 내놔, 휴대폰 내라고 테라스 내놔. 그래도 지금 같으면 막 못 오지. 지금 같으면 이거 없으면 이제 못 자잖아. 네. 그래 그때는 그래도 뭐 집에서 하라고 본부에서 하라고 하지 어떻게 해요? 다 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게 추억인 거지 또. 돈은 떨어지고 그래갖고서 5인승을 올라가면서 그 옛날에 슈퍼마켓이 가고 대병 그 플라스틱 대병 그 한 병 라면 2개 이래 사가지고 진짜 그거 맛있대. 추억인데 서울 가서 잘 데 없어지면 어떻게 다 찜질방으로 가야 되잖아. 찜질방. 다 찜질방에서 그러고 자고. 야 이게 벌써 16년, 26년이니까 몇 년이 흘렀냐? 20년이 흘렀냐고.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어쨌거나 되게 저희 많이 말씀하신 맨 처음 다 개미 군단이야. 그거 다 되게 힘들어. 탕발이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진짜로 하루 이렇게 한 거 가지고서 이제 그 돈들 들어오는 거.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일사불란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진짜 화물 노동자의 삶이다, 이게 내일이다 싶고 화물자 가입한다면 크게 붙잡으라는 게 행동을 한 거지. 자 재산도 아깝지도 않고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오고 아니면 또 싸게 스스로 이렇게 해야지 일고 가고 다 그랬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개념이 우리 그냥 우리는 이기한다라는 그런 개념. 어떻게 들어도. 그 개미들이 모여서 내가 처음에 가입할 때 이게 되겠으라는 그 생각이
누구나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질 거야. 그게 이 개별성이 상당히 나은 이 화물차라는 게 직장에 있으면은 뭐 어떤 계속 정보를 공유를 하고 하는데 이 혼자서 하루 저녁에 만리장성을 쌓았다 무섭다 하는 게 화물차 기사거든요. 혼자서 뺄 상상을 다 하거든. 근데 그걸 한데 집결해서 모아낸다는 것이 난 솔직히 처음에는 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621이고 근데 그게 무전기가 큰 역할을 그리고 했어요. 파업을 거치면서 뭐 삼성이나 뭐 올파업이나 삼성 파업을 거치면서 야 이게 무섭구나. 어떤 직장에서는 파업을 하면 그 하나만 타격이 가지만 이 화물차가 멈추다가 세상을 멈추는구나. 그때 물리르고 세상을 멈추는 그런 구호가 진짜 가슴에 멋진 구호였거든 그때. 그때 가입할 때는 뭐 어떻게 했냐면은 나는 할 때 보면은 CD 테이프를 주더라고 노래 그거 배우라고. 가입 원서하고 그 카세트 테이프 차에 쓰면 하루 종일 들은 거지 그게 뭐. 그 노래를 이제 외워야 나중에 가서 투쟁가를 따라하는 거야. 그래 그때 하면서 그런 노래라든지 이런 것이 야 이게 뭉치면 진짜 무섭구나. 회사 이런 뭐 현대중공업 뭐 파업 이런 거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세상이 멈춰버리니까 아 이게 가능하다. 그때부터 나는 좀 더 나는 열정적으로는 또 했었고. 이제 미국산 소고기 운송 거부 요 얘기를 잠깐 한번 해볼게요. 요 때가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이제 미국산 쇠고기들 이렇게 막 들어온다.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그런 게 아니라 막 30개월 이상으로 해가지고 뭐 그 당시에 뭐 괴담이라든가 사실은 국민적인 우려가 컸는데도 이제 정부에서 미국과 이제 FTA 협상을 하면서 되게 일방적으로 이제 들여오게 된 거였고 그래서 이제 광화문 촛불 같은 것들도 그때 엄청나게 막 많이 나오시고 그러셨는데 국민들하고 사실은 되게 대규모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만나게 됐었던 어떤 그런 장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좀 주변에 어떤 촛불 시민들이라든가 뭐 얘기했었던 에피소드 같은 거 없으셨나요? 그 당시에 이제 이 미국 그 30개월 네. 이상 된 소가 이하된 소가 뭐 넘어오면서 어쨌든 뭐 괴담도 많았고 그래서 네. 이제 화물연대가 이 미친 소 운송 거부를 선언하면서 이제 국민 지지를 받는 이제 이런 투쟁이었고 네. 사실 의미가 실제로 이제 우리가 총파업을 할 때 사실은 이전에는 어쨌거나 국민에 대해서 지지를 그렇게 우리가 막 받아가지고 지지를 투쟁을 하고 있는 이런 투쟁이 아니었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뭐 자본들이나 이제 정부의 요구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제 이 공단을 형성으로 이제 투쟁을 했다라면은 어쨌거나 이 투쟁은 이제 이 정부 방침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하는 네. 어쨌든 그런 투쟁을 하면서 국민 지지를 이제 굉장히 많이 받았고 그 당시에 우리 총파업을 할 때 국민들이 뭐 후원금도 그때 엄청나게 뭐 많이 우리한테 전달을 하고 하여튼 그랬던 걸로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투쟁이 실제로 이제 뭐 미친 소 투쟁은 그때 마무리가 됐었지만 지금도 우리 화물연대의 이제 방침은 국민이나 여론을 어쨌든 간에 지지를 받아야 우리가 이 총파업이나 이런 투쟁에 대해서 이길 수 있다라는 이제 과제를 이제 어쨌든 우리가 그때 이제 배웠는 게 많고 그래서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요구를 할 때에는 이제 국민들한테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홍보도 하고 알려내는 아마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국민들이 이제 화물연대를 향해서 지지하는 손편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아직도 전부에 있어요. 이제 그 당시 이제 미친소 운동 거부 이제 투쟁을 하고 그 다음에 6월에 이제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그 당시에 이제 국민들이 화물연대 응원한다. 화물연대 잘 싸워가지고 요거에 얻고 싶은 거 다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으로 막 그 편지들을 이렇게 보내신 게 있더라고요. 네. 소고기 파업 이전과 이후의 파업이 약간 그 방향성이 약간 좀 달라지는 계기가 분명히 있어요. 네. 그 이후에 그런 국민적 지지가 없는 파업은 힘들다. 근데 그거를 알려내는 방법이 지금 우리가 좀 부족해서 솔직한 얘기로 그때
그뭐 ITF 총회라든지 그러고 또 호주에 갔을 때 그 투쟁의 방식 우리 같이 이렇게 뭐 우리는 국민이 볼 때는 폭력적인 집단으로 계속 매도를 그 정부에서 그렇게 매도를 해갖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우리를 보고 이기주의 뭐 또 폭력 집단 이렇게 네. 계속 국민들의 인식을 시킨 거예요. 왜 우리가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지 소고기 파업은 국민들이 직접 자기한테 본인한테 피해가 오는 것을 느꼈는데 우리가 거부를 하니까 자기가 싸우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대신하는 거잖아요. 국민들 아픈 데를.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총파업을 계속 이렇게 해오는 거 보면은 우리 요구가 너무나 정당한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저 사람들이 왜 또 저래? 또 하는 거야? 실제로 그 국민들이 내가 재산권 형성을 하지 못하고 운송료를 착취당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안다라고 하면 저 사람 요구가 너무 당연하다는 것을 알면은 소고기 파업같이 저 사람들이 위험하면은 우리가 위험하다는 것을 신문만 준다면 네. 우리 파업에 저는 동의를 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뭐 말씀하시면 모르겠는데 그런 투쟁에 국민들한테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갈지 않더라도 진짜 알려내야 된다. 왜 우리가 절박하게 싸우는지. 2009년으로 넘어가서 제가 이제 박종태 열사께서 이제 또 산하를 하시게 됐었던 해가 2009년이었는데요. 이제 그 당시에 CJ 대한통운과의 그 택배 사업장에서의 어떤 그 해고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원직복지를 요구하면서 투쟁이 시작됐었죠. 그 당시에 이제 박종태 열사 관련해 가지고 또 그 당시 어떻게 좀 투쟁이 시작됐었는지 기억나시는 분께서 시작해 주시면. 당시 대한통운의 이제 요구 사항이 이제 그 택배 한 개당 30원 그 수수료 인상을 요구하면서 이제 이게 어쨌든 싸움이 벌어졌는 건데 하여튼 투쟁이 이제 뭐 처음부터 잘 안 됐어요.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 또 대한통운이 사실 이 아까도 제가 뭐 처음에 서두에도 이제 언급을 했지만 대한통운이라는 회사가 어쨌든 정부와 굉장히 밀착이 돼 있어가지고 정부의 물량이라든가 관공서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엄청 많이 하고 있었고 그만큼 힘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화물연대하고 이제 부딪히면서 사실 우리 노동자들이 정당한 요구를 어쨌든 깨려고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힘들게 이제 이 투쟁이 됐는데 하여튼 그 당시에 이제 이 투쟁이 좀 원활하게 좀 안 되다 보니까 좀 오랜 동안 투쟁이 이어지면서 어쨌든 이 투쟁하는 동지들이 생활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어려움이 있었고 또 잘 안 풀려가지고 택배 동지들이 각 지역을 막 순회를 돌면서 우리 대구 경북 지역본부에도 이제 내려와서 선언전을 하고 막 함께 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 투쟁이 이제 빨리 마무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박종태 일사가 어쨌든 많은 고민을 하면서 어쨌든 우리 화물연대에도 바라는 유서를 남기고 어쨌든 한가하면서 어쨌든 진행된 투쟁인데 하여튼 그때 대전 청사에 박종태 열사가 돌아가시고 대전 청사에 정말 많은 동지들이 모이고 또 그 자리에서 총파업을 결의하고 그날 이 행진을 하면서 어쨌든 경찰하고 대거 마찰이 있었는데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제가 또 듣기로도 어쨌든 역사상 최고 많은 하루에 연행된 동지가 최고 많은 연행이 된 날이라고 저도 들었거든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470 몇 명인가? 하여튼 그날 하루에 연행된 동지가 470 뭐 몇 명이 됐고 부상도 뭐 경찰도 부상을 많이 당했다라고 들었고 어쨌든 우리 조합원들이나 연대원 동지들이 엄청나게 많은 동지들이 경찰 폭력에 이 폭행을 당하고 연행되고 이렇게 했던
투쟁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우리가 그 밀고 막 소방차에 맞으면서 막 밀고 막 만장이 들고 막 밀고 들어갈 때 이 새끼들이 버스를 갖고 막 지그재그로 막 이래 되더라고. 그래서 이거 치워야 된다 이거. 그때 이 치워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치우는 게 아니고 때를 부수기 바꾸는 게래. 그렇지. 버스 사태를 부숴보고 경찰 버스 그 다 경찰 다 부숴보고 이제 그게 이제 우리 연행하려고 이제 준비해 놨는 건데 실제로 이게 토끼머리식으로 막 이렇게 지그재그로 야들이 이렇게 되면서 이 우리가 한꺼번에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들을 전부 다 좁혀놔요. 그래서 이거 치워야 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사실 이게 안 치워져 가지고 거기서 이제 마지막에 김다시 본부장이 그 차에서 이제 그 마지막 발언을 하고 이제 오늘 투쟁은 여기까지다 라고 이제 다 해산한다라고 선언하고 했는데 이제 뭐 갑자기 백골당 아들이 막 와 그럼 달라들면서 막 그때부터 쭉 빼기 시작하는데 하여튼 여성 동지들이 그때 엄청 많이 다쳤어요. 막 우리가 그 버스 사이에 빠져나가지 뭐해가지고 앞에 사람 넘어지면은 그걸 막 밟고 막 지나가고 밟아가지고 밀려가지고 그지 밀려가지고 막 그냥 그대로 다 잡아지고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잡히고 연행되고 두드러 맞기도 두드러 맞고 광주 항쟁에 보면은 그 사람 패는 식으로 막 와 그렇게 발로 줄에 맞고도 살 수 있다는 게 그리고 체가만 또 해산 그냥 이래 되는 게 아니라 완전 그 죽이려고 막. 뭐 죽이려고 하는 와 그럼 피는 왜 그러니? 거가 이렇게 언덕이 이렇게 살짝 언덕이 형태도 동경선 이렇게 내려가잖아. 이 쫓아오는 과정 속에서 막 그렇게 버스 엉켜졌지 또 우리 조합원들을 갖다가 그 봉으로 갖다 그랬지 이게 사람들이 오다 이제 걸려서 넘어지고 근데 길가에 피해했던 여성 동지들 같은 사람 많이 있었는데 그냥 가까이 있는 사람 지금 말한 대로 막 그냥 갖다가 부딪히고 그날도 사람 아니에요. 그때 또 저분들 복귀 다 하고 복귀는 복귀하시고, 됐고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뭐 유가족 뭐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되고 어쨌든 그렇게 이제 이 투쟁은 정리가 아마 되는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 울산에도 대한통운 그때 투쟁이 했었죠. 67일. 67일. 그 삼성 이후에 사별 투쟁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어요. 계속 일어났죠. 그 사별이 형성이 되면서 뭐 CJ 대한통운 또 풀무원 또 그제 조선소 뭐 우주선적으로 막 합이 막 시멘트 하나를 완전히 잡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뭐 나도 우리도 파업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그때 내가 뭐 이상하게 이 하나를 잡고 하나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 양쪽에 이 전쟁이 벌어지면은 그때는 또 저 로열 뭐야 택배 뭐 로열 캐비가 그 로제 택배 막 동시다발적으로 파업을 하니까 병력 집중을 그러니까 우리 인력 투입을 분산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지원하기 힘들었어요. 그때는 막 뭐 한 개 끝나고 나면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끝나잖아. 또 왜 아까 말했듯이 대응을 잘하다 보니까 이게 화물 노동자의 특성이 자들은 대응을 하지 않고 버티면은 얼마 못 간다는 걸 뻔히 알고 있거든.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기간이 한 달 넘어가면 버티기 상 거의 힘듭니다. 뭐 거의 생활이 안 될 분들은 차가 다 날아가버리는 입장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정부나 대한통운 이런 그런 대기업에서는 충분히 버틸 여력이 있거든. 뭐 그 용차를 쓰든 뭐를 쓰든 막 그때 막 영업용 아니 자가용 영업 다 해주잖아 그때. 그러다 보니까 막 뭐 여기저기서 막 파업이 일어나니까 와 제압이 힘들더라고. 그게 그때 좀 우리 한국인대가 피해가 좀 솔직히 좀 많았죠. 거의 벌금을 많이 냈죠. 벌금도 많이 내고 조합원들도 많이 좀그 때를 좀 이탈도 하고 그때부터 이제 그때 뭐 폐회 의식이 좀 많이 좀 솔직히 좀 젖었고. 아니 그러시면 뭐 지금 우리 화물연대 사별 조직이 80%가 넘거든요.
73% 정도. 73%. 네, 아무튼 80%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힘든 투쟁을 해왔기 때문에 사별적으로 지금은 이제 안정화가 많이 됐고 사별 조직에서도 이제 조직화가 되다 보니 이제 그래 크게 이제 막 한 달에 뭐 몇 건씩 투쟁성이 올라오고 이제 이렇지는 않잖아요. 예.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그래 지금 한 게 그 짚고 넘어야 될 거는 지금 좋은 점도 있는데 조합원을 모집을 하고 어떤 뭐 통으로 왔다가 통으로 빠지는 그런 장점도 있는데 어찌 보면은 예전 그런 하나의 똑같은 화물로 범죄로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소규모가 돼가요 이게. 기별화가 되고. 이제 내 거, 이제 바로 이제 안에 노동자끼리 이야기하면은 그 어떤 기득권, 내가 물량을 확보해 물량을 같은 노동자끼리 우리 한국연대 조합원끼리도 공유를 하지 않으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별 투쟁이 벌어지면은 내가 저기 왜 가? 이런 마음이 생겨. 자기 할 때도 우리 할 때도 자기는 차 안 세웠는데 예전에는 그냥 뭐 택배도 뭘 하면은 삼성 투쟁이를 하면은 거기에 집계를 하고 이걸 해결해야 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걸 거쳐오면서 아니 총파업하는데 CJ 대한통운은 물량을 운송을 하고 있어. 근데 우리 저거 하는데 왜 우리가 그 지원을 해야 돼? 풀무원 다 그런 생각이 이런 이 뭐라 이렇게 통지라는 동지애가 자꾸 기업화 소규모화 돼가면서 노동 간의 갈등이 자꾸 생겨요. 이걸 앞으로 해결하지 않으면은 총파업도 나면 힘들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예, 그게 어떤 금방 말씀하셨죠. 아까 78%, 80% 가깝다. 예전에 우리 한 10년, 2010년, 10몇 년 이전까지는 거의 다 그 개밀군단 수준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같이 막 똘똘 뭉쳐서 막 했는데 이제 이것이 금방 우리 강원 동지가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소규모다 보니까 거운다기 노동자 활동 자체가 이제 그 다 사별화가 되는 사별화된 데가 겁나 많아요. 이제 사별화돼서.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거야 이게. 아 씨발 우리 거지간데 연애는 안 하네. 그러면 이게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또. 예. 이게 뭔 거네. 연대의식이 자꾸 떨어지는 거지. 우리끼리는 연대의식이라고 우리는 같은 동지니까 해야 되는데 어느 게 시대적 흐름인가 어쩐가를 몰라도 우리가 그 민주노총 노동작업을 하면서 언제부턴가 연대의식이 참 줄어들었어요. 우리 그전에는 지역에서도 어디 다른 데가 투쟁하고 아까 도끼 사건 뭐지 그 망향 같은 사건에 내려오다가 가서 그 시가서 조합원들 고생하는데 그거를 한 번씩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다 그 연대 정신이 필요했었거든. 근데 이게 이제 자꾸 사별화 되다 보니까 아까 금방 80% 정도가 사별 개입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서로 간의 연대도 잘 안 되고 이게 지적하는 거예요. 지역적으로 갈등하고 그러면 지역 쪽에서도 화물연대에도 사별화가 제대로 안 되는데 저거서 금속이 싸운다? 저거서 뭐 어디가 싸운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연대의식이 자꾸 떨어지는 거지. 그 노동조합으로서는 참 불행한 일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하는 것이 큰 문제긴 한데 근데 뭐 지금에 와서 나도 이제 나이가 많이 먹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자꾸 하면은 난 옛날 소리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니거든. 서로 간에 뭉쳐지지 않으면 단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동작도 깨지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게 뭐 마음은 다 똑같은데 그냥 말로서 이렇게 뭐 연대를 해야 다 살 수 있다는 건 누구나 다 공감을 해. 그건 말로서 하면은. 근데 솔직한 얘기로 뭐 대한통운 택배 파업한다 그러면은 컨테이너 차 세워 지금 가겠습니까? 안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방법을 바꿀 수밖에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도 20년 넘게 이렇게 이제 뭐 투쟁의 노선이라든지 또 어떤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 번 돌아보고 방향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번 그 안전임제 되고 나서 카고차들이 대거 빠져나갔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왜 그러냐면은 상대적인 박탈하면 시야가 빠지기 아까 개미들이 부산 같은 개미들이 전국 총파업 다 하고 다 했는데
얻어간 거는 컨테이너 너밖에 없지 않느냐. 그럼 우리는 남은 게 뭐인데? 이래가지고 일부 등을 돌리는 사람도 있고 그 상대적인 박탈감이지 이제. 나도 그런 사람 겁내 많아. 왜 컨테이너 투명한데 우리가 싸우느냐 그러는 건데 그렇게 그런 논리로 오다 보면 철강이 언제 돼? 뭐 일반차 언제 돼? 답이 없는 답이요. 하지만 왜 이것을 해야 되는가는 내 설명을 해야 되는 자꾸. 그러고 왜 컨테이너가 기분 나빠 거길 때는 비슷해나. 저것들 뭐 안전운전 안고 어찌고 온 게는 지들 끼리 막 돌아다니다가 안전운전 뭐 내년 일부터 된다니까 또 다시 뭉쳐지고 막 로고 붙이고 막 돌아다니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진작에 지켰어야 이달 쌍을 안는 거잖아. 그러니까 진작에 쟤네가 지키지 못해가지고 다시 또 안전운전 이렇게 된 거예요. 윤석열이 깼다고 하지만 그 전에 더 지켰으면은 그렇게까지는 안 오는 거지. 근데 박원호 동지나 우리 김두성 동지나 윤석열 동지 같은 사람들은 나 같은 사람들은 자꾸 사람들이 우리 철강이 뭔데 일반차가 뭔데 자꾸 그러면 그거 안 돼. 그러면 그때 글을 써도 봐봐 이것 저것 저렇게 돼서 안정화가 돼야 이 철강에 대해서 뭔가도 전부 다 요구를 치고 뭔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 이건 하나의 씨앗이야. 그러니까 저것을 어디 놓으면 이것도 성공 되겠지. 야 20년 동안 20년 싸워가지고 그 PCT 컨테이너 되는데 그 철강 좁으면 안 되겠냐? 나 좀 있으면 다 은퇴해서 없어져 나오더라고. 그 다음에 또 될 거 아니고 철강이 썩어서 없어지는 건 아니고. 근데 사실 네. 안전운임제가 3년 동안 어쨌거나 시행이 됐을 때 사실 뭐 철강이나 일반 화물들이나 다른 품목들이 운송료를 전혀 뭐 따라올랐어요. 못 올랐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자꾸 설명을 해야 된다는 안전운임제가 기준이 되어서 네. 어쨌든 이제 교섭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네, 맞아요. 또 좀 운송료도 많이 올리고 노동 조건들도 많이 바꿔나갔고 알겠지요. 이제 이런 사실 반사반익은 있는 건데 어쨌거나 조합원들이 이제 너무 이제 이 컨테이너나 BCT에 이렇게 매달려 있다 보니까 이제 좀 소외감을 느끼고 뭐 그런 거는 좀 안 있겠습니까? 안전운전제가 이제 이런 문제로 끝날 것이냐, 그러면 싸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이제 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 집행부들이 머릿속에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안정적으로 만약에 안전운전제가 정착이 돼서 나간다고 보면은 우리 김종수 본부장이 말씀하셨듯이 철강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따라서 예. 안전운전제가 되진 않지만 그 운반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우리 조합원들한테도 내가 엄마 그거 좀 허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맥업치고 쓰고 그다 조합원 아니냐? 그 너 잘 먹고 잘 살고 노는 것이지 뭐 나 잘 먹으면 나중에 잘 노는 것이고 뭐 그걸 따지면 우리가 개인 이득 잔치가 아니잖아. 서로 동지가 도움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만드는 그렇게 했다시피 그런 것들 이제 앞으로 지켜나가는 데 대해서 큰 의미가 있잖아. 아주 지켜내자는 사람이 중요해. 그 다음에 내가 자꾸 연대 정신 자꾸 연대되는데 이 앞으로 마찬가지로 이게 노동조합을 살아남기 위해서는 서로 연대하지 않으면은 노동조합 개인은 어느 단체든지 하나는 죽어요. 잘못하면 도태되기 쉽잖아요. 이게 자꾸 연대를 해야 돼. 그래서 지금도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나는 화물랜드는 이제 영원히 한다고 생각하고 계시고 내가 지금 70이에요. 이제 어떻게 되더라고요. 지금도 현장에서 현역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다들 일을 학원들 앞으로 몇 년 하겠어요. 많이 해봐야 한 3년? 이제 75세까지는 내가 잡고 있는데 뭐 이제 체력이 어떻게 떨어졌는가 몰라도 앞으로 한 몇 년은 더 할 건데 그때까지라도 화물랜드가 더 강해지면 좋겠어. 강해지죠. 지도부의 노력도 필요한 거지만 사실은 조합원들이 얼마만큼 이 문제를 내 문제로 인식을 하고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앞으로 또 이 일모를 없애고 품목을 확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내 품목이 내 차종이 품목 그 적용을 못 받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잡는 일몰이라는 것을 없애고 그 다음에 품목이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정말 똘똘 뭉쳐서 준비를 해야 된다. 지금 이 기회마저도 놓친다라면은 정말 우리는 더 힘든
정말 더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10년 전, 20년 전으로 되몰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이 안전운전제가 품목하게 될 때까지 좀 열심히 투쟁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우리 화물 노동자의 삶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화물연대가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조합원 동지들도 좀 알아주시고, 우리 지도부가 안전운전만 올바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앞으로 10기 지도부들을 좀 믿고, 그리고 또 11기도 있고 12기도 있고 지도부들이 열심히 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든 동지들이 그 힘 때문에, 원래 상경투쟁 많이 했지만 그 힘 때문에 지금 안전운전대 지금 열심히 지금 교섭도 하고 있기 때문에 힘내시라고 우리 동지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화물연대는 영원합니다. 여러분, 동지들 구호하시겠습니다.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 세상을 바꾸자. 화물 악법 철폐 투쟁 결사